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4일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X에 일절 관련 글을 올리지 않아 여럿 억측이 난무했었는데 귀국한 다음 날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10월 2일 시행되는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59일 남았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검찰개혁 제도 설계는 완수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준비와 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통과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김민석 발언의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3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싱승목 대표는 김민석 후보를 정당법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래서일까요? 4일 서울의 소리에 출연한 김민석 후보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안사건 페이지를 원래는 지난 5월 전에 끝내자는 것도 사실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것이 어떤 얘기가 맞냐, 시비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근데 실제로 5월 전에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당에 그걸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당이 사정 때문에 미뤘는데요. 네. 이것을 자꾸 공방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안수사권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일지를 좀 필요한 부분 공개를 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판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시작으로 이현주와의 텔레그램, 강덕구 페북 해명 등에서 지켜봤듯 이번에도 별 기대는 안 되는 것인데 더 빵 터지는 건 추진단의 17억 예산 내역도 아니고 당에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빼박 증거도 아니고 추진단에서 만든 법안도 아니고 추진 일지를 공개한다? 3일에 열린 행사에서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1년 동안 국정해방행을 끌어가고 밀어주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집권당 자체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아니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국정 방향은 흔들리고 전북 현대차 모든 메가 프로젝트 모든 지방 발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본인 이름 걸고 당당하게 대적하는 석청대전도 아니고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 명청대전이라 하고 자신만이 가능해지는 프로젝트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프로젝트입니까? 정략적 기획물일 뿐이지요. 이러니 누가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고 누가 반명인 것입니까? 박시영TV에서 최강욱 전 의원과 박시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전남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되게 정치의식이 높아서 한번 뭐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 안 찍어주는데 절대로. 제가 알기로는 동쪽 있잖아요. 여수, 순천 막 이런 쪽 있잖아요. 광양 막 이런 쪽에 그쪽은 정청래 지지가 센 걸로 저는 들었고 서쪽이나 이런 농촌 지역 쪽은 김민석 후보가 센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평가 같아요. 아니 이제 내 말은 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남에 가서 일종의 채찍과 당근 전략이잖아, 그게. 나 찍어주면 이게 잘 될 거고. 네, 그쵸.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남에서는 안 먹힐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그 뉴 이재명 세력들이 모욕을 하잖아요. 조롱을 했었잖아요. 이걸 호남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뉴 이재명 세력이 사실상 김민석 후보의 주축 지지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조금 이런 부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확실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면 반명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고 계신다고. 거기 신천지 찌끄랬잖아요. 물을 흐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용납할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광주 MBC나 광남일보 이런 데 나오던데 이게 잘 됐다고 봤어요. 그렇게 나와주는 게 좋고 그래서 바닥에서 부글부글 한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라고 들고 일어날 계기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남에 가가지고 차라리 제가 앞으로 호남에 뼈를 묻기 위해서 어머님 모시고 호남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메가 프로젝트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역효과 난다고 내 생각에는. 그건 모르죠. 그 두고 봐야 되는데 별로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올 나는 것 같아. 사실 약간 협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메가 프로젝트가 중단됩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어떤 결단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 백년지대계잖아요.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호남을. 근데 거기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말이 돼 이게? 아니 말은 안 되는 겁박이지, 소리인데 겁박이지. 선거 때 그냥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잖아. 뭐는 뭐 말이 대간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호남 분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건드리는 나도 얘기가 그런 것 같아. 되지.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닌 야, 것 뭐 같아. 하나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박선원, 서미와 김용 등은 일제히 미표결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박선원 후보는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거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날 투표를 미투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후보는 또 룰을 바꾸자고요. 반대해요. 선거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왜 이리 룰을 가지고 시비가 클까요? 정치적 이해관계, 선거 이해관계로 룰을 흔드니 그렇습니다. 그동안 첫째, 과반을 만드는 방법. 순회 경선과 선거투표의 조합이 맞는지 예비 경선과 선거투표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선거투표로 결정. 둘째, 피선거권 예외 적용. 공직 후보자 선출에는 후보가 없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해 전략 공천하는 등 선거 전략의 필요로 적용된 사례는 많으나 당직 선출에는 당대당 합당이나 흡수 합당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전례가 없는 결정. 셋째, 순회 경선 스케줄과 전당대회 장소. 첫 경선도 마무리도 왜 충청인가? 민주당의 역사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의미를 스스로 폄훼, 더 나아가 추가 투표를 요구합니다. 당원 100% 투표를 주장하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당원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결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추가 투표가 처음부터 허용됐다면 후보자들의 메시지와 선거운동 기간의 활동, 여론의 흐름을 종합하여 마지막 추가 투표일에 투표를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본질은 당원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투표 절차와 방법, 전당대회 스케줄 등에 대해 오로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우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하지만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2년 뒤에 치러질 당대표 선거와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서도 순회 경선, 예비 경선, 선거투표가 똑같이 시행될지, 다음 대통령 경선도 선거투표 형식으로 진행할지, 다음 전당대회 피선거권, 예외 의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저뿐만 아니라 당원들은 누가 어떤 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세워갑시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위대한 당원들이 위대한 선택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